자, 여기가 어딜까요? 오늘은 추석도 지나고 9월 23일 월요일 예술분재원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려면은 일단은 종합 안내도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찾아냈을까요? 여기가 세종시에 있는 베어트리 파크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부름에 답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은 잠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한 사람의 부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베어트리 파크 설립자 송파 이재현 분재 전시 93세 삶의 흔적을 정원에 담다 해서 드디어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자, 이분입니다. 93살의 청년이십니다. 이분이 설립해 놓은 이 세종시에 있는 베어트리, 여기에 이분이 평생 모으신 나무 특별 전시회를 여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 장소가 워낙 넓어서 저는 입구까지만 촬영을 하고 바로 분재원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설립자 이재현 명예회장님과 인터뷰도 마련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가 왜 베어트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우람한 등치를 가진 곰이 우리 안을 지금 배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녀석들도 더위에 많이 지쳤을 겁니다. 이 관람온 꼬마 손님들 굉장히 큰 소리들 떠들고 있는데 이 녀석들 지금 먹는 것이 당근을 먹거든요. 그래서 얘들 배설물도 이 색깔입니다. 오, 여기가 분재원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분재원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언뜻 보면은 치자같이 생겼는데 나무를 보니까 뽕나무과라고 되어 있네요. 태국 용수라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베트남 쪽,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그 분재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 나무 종류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온 나무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제 가을 준비원이라고 이렇게 국화송이도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분재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설립자이신 이재현 명예회장님, 올해 연세가 93살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40여 년 동안 약 450여 주 작품들을 모았답니다. 느티나무 대단하죠? 느티나무 대단한데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이런 명목들 지금 100여 주를 모아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노아씨, 여기 공원이 공원인 만큼 나무들이 굵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무 세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부분에 이렇게 잘린 상처가 보이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수관을 또 받고 있지요. 수사해당은
그냥 평범하지. 자,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도 이게 지금 뿌리빨 한번 볼까요? 이렇게 뿌리빨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세력 배양을 위해서 나무 목분에 지금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 과거 이분이 지금 옛날 일본에서 수입한 나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느티나무 역시 엄청난 대작인데 보면은 이 뿌리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초보자의 경우 뿌리빨을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나무가 세월을 오래 겪다 보면은 여러 가지에서 그 가치를 더해 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뿌리빨이죠. 무늬보리수 반현의 나무 참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 뿌리빨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무늬보리수 숲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흔적을 갖다가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잔가지를 늘리는 거고, 이것들이 전부 균형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어 놓으면은 분재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본은 뿌리빨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고태미를 더해가는 숲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잔가지, 이렇게 해서 나무 수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돈나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450여 주 중에서 지금 100여 주를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나무 세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무가 수관부 윗부분은 이렇게 세력이 좋은데 밑부분은 세력이 약하니까 잎이 일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배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액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나무들이 전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위에는 무성하지만 밑에는 세력이 떨어져서, 여기 이제 오랫동안 이걸 겪다 보면은 이제 가지들이 말라버리게 되죠. 이 단풍나무 하나도 지금 이렇게 뿌리빨 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잎이 타 있는데 조금 이런 상처 부위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가토파스타가 아니고 신교나리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상처가 빨리 안 오는 거니까. 자, 살아천년, 죽어천년, 절묘하게 중간에서 한번 휘어진 곡선이 기가 막힌 그런 주목입니다. 이 좋은 나무는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죠. 이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산유당, 열매도 열 붙어 있고, 근데 이 자연목인 것 같습니다. 이 자연목인데 이 줄기의 흐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용트림 하듯 마치 소나무가 꼬여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상으로 보는 분재도 괜찮지만은 실제 여러분들 그 안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는 실물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고 이 집 갈비맛 맛있겠다라고 느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이니까 잠시 국어 실력을 가르칠 때를 갖다가
인용을 해보면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꿔 말하면 분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글을 잘 쓰려면 세 가지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로는 다독, 많이 읽어라. 두 번째는 다작, 많이 써봐라. 세 번째가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좋은 나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나무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리해 보면서 나무 생리도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관리 요령도 배우고, 이게 이제 다 자기 되겠죠. 그 다음 다상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상량은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생각을 해서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나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나가면서 실력을 늘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이 분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입으로 분재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분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형 분재들의 종합 전시장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철쭉이 있고요. 분재 감상법. 자, 보면은 분재를 감상한 때는 나무 전체를 본 뒤에 아래부터 뿌리, 줄기, 가지, 잎을 세세히 살피면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줄기, 그 다음에 가지와 잎. 그래서 분재를 조금 깊게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무성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풍나무입니다. 그리고 얘는 나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는 황금주목이네. 그 다음에 소나무, 아직 가을잎을 뽑지 않아서 그러는데 굉장히 단아하게 빗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제가 요즘 눈 빠지기 시작한 초설마삭줄. 우와, 봐보세요. 이 밑둥이 한 뼘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 가치를 따지기 힘든 그런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저 황피소사 전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 못 건너가게 했는데 뭐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나쁜 짓을 해야죠. 건너갑니다. 무엇을 보러 왔느냐, 이 팽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나중에 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건너시면 안 됩니다. 그냥 멀리서 봐도 돼요. 저는 영상 찍기 위해서, 특히 이 수피를 찍기 위해서 왔거든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이런 수피가 나오면은 하나하나 뜯어내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재보니까 이 뺨으로, 한 뺨으로 부족해요. 한 3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6, 70cm 밑둥이. 이제 고목이니까 이렇게 윗부분에 자연스럽게 마른 상처는 보이는데, 팽나무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이건 대만 풍나무라고 그러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잠깐 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 소사를 본 기억이 없다. 아마 제 기억에 남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소사를 제가 소장하고 있는 소사하고 여기 있는 소사하고 조금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까무라치는 이 사자두 단풍입니다. 이 근장이 제가 보니까 한 70, 이것도 6, 70 정도 나오는데 근장이 장난 아닙니다. 올해부터 여기 이런 나무들 수간부가 지금 말랐잖아요. 이래서 올해부터 베어트리에서도 이제 예설표 액비를 쓰면서 이 나무들 세력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력 본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나무 적송. 이렇습니다. 사리 처리를 해가지고 석유종합제를 발라주고 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과 하나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엽성 정원수 모습이고, 나무 한 주 한 주 모아놓은 것이 취미인이라면 나도 나중에 이런 정원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이 근장을 보면은 이것 보고 뭐 그냥 우리 그 가마솥 그 뚜껑 있죠? 그 뚜껑을 연상케 만들 정도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단풍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단풍나무가 자주 보입니다.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싹 돌아보면은 여기에 미친 듯한 팽나무 하나가 또 보입니다. 이동 한번 볼까요? 이게 굳이 상처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상처가 나고 또 보내서 아물어 가고 이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반복을 하면서 나무는 무한 생명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팽나무. 뒤에는 아주 정교하게 손질이 된 모과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팽나무는 팽나무인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팽나무는 저도 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신 컬렉션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다음 느릅나무. 이렇게 나무 기본 자세가 아주 뛰어난 이 잡목들은 저렇게 일부 가지가 말라도 다시 이렇게 재생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겠죠. 지금 혹시라도 살까 싶어서 저 가지 일부를 잘라서 거기에 지금 상처 보호제를 발라놨는데, 이런 나무들 보면은 우리 액비의 힘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화의 모아심기, 단풍나무, 또 단풍나무. 이건 가문비를 또 이렇게 모아심기를 했는데, 조금 높아심에 그랬을 것 같아요. 분이 약간 높습니다. 이제 모아심기는 얇은 분에 심으면은 나무가 더 훨씬 돋보이는데,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망설인 듯한 작가 의도가 느껴집니다.
뭐 느티나무도 어디 동네 고사 돌아다니면서 이게 귀목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괴목이 아니고 귀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귀목이라는 말이 귀신 붙은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당산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것이 느티나무, 팽나무 이런 나무인데, 이 나무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 주먹이 보이고요. 그 옆에도 또 주먹이 보이고요. 또 그 옆에도 주먹이 보입니다. 이 팽나무도 이 겨울에도 여기 개방하기 때문에 한번 유성할 때 보시고, 또 겨울에 한번 와서 보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엄청난 나무들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진백은 우리 황 사장님 보면 깜빡 넘어갈 정도로 절묘한 선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입니다. 황금오엽수. 그다음 그 뒤에 주먹, 쌍감의 독특한 수영을 잡아놓은.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죠? 코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더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소나무 적송은 아니고, 주먹도 아니고, 떼죽나무, 그 다음에 너도밤나무. 때가 가을이니만큼 이파리가 약간 잎끝이 탔는데, 올해 여러분들 이 얼마나 더웠는지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좀 이 정도로도 아마 키워낸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노력과 정성이 깃들었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도 너도밤나무, 그 다음에 애기 노각인데 연근 같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호랑이가시 나무. 근데 이런 나무 굵기라든가 분생화를 보면은 이분 소장하신 분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나무들을 지금 요즘 나온 나무들이 아니고 여기서 수십 년씩 커온 나무들이니까 이분이 아마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무들을 모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모아심기, 해송 모아심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편인데, 이건 해송이 아니고 육송을 모아심기 한 겁니다. 한 주 한 주가 다 작품인데, 이걸 또 이렇게 키도 맞추고 좌우도 맞추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심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잘생기신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장님, 저분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향나무 가지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향나무 엄청 오래된 나무인데요? 그 혹시 이 나무 가지 정리할 때 그 향나무한테 인사드리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예? 인사드리고 해야 돼요. 인사드리고 해야 되죠? 대개 수령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한 200년 한겠죠. 제가 볼 땐 20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나무가 딴 듯이 큰 나무가 이 정도 굵기면 200년이라고 치면은 얘들은 제대로 못 큰 나무거든요. 예, 울퉁불퉁 해갖고 꾸불꾸불 하면은 온갖 시련 다 겪으면서 세월을 견뎌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무 소재가 살아온 생활만 해도 한 250년에서 30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바쁘신 분, 제가 잠시 일손을 좀 빼앗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장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를 뭐라 그러지? 자기가 담고 싶은 그런 어떤 모델?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데, 여기 베어트리에 오시면은 이게 하나의 전부 개인 소장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고 파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사고 파는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비록 이 관리비라도 이제 얻기 위해서 입장료로 받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점심 먹으면서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항상 적절합니다. 일단은 이 나무들을 갖다가 하는 데 대해서 설립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으셨고, 저도 우리 그 분재 아저씨 만무드 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여기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지금 오늘 이번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그때 제일 처음에 겨울에 왔었고 봄에 왔었고 또 지금 가을이 시작될 무렵 왔는데 느낌이 많이 좀 새롭습니다. 올 때마다 나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 액비를 쓰고 난 뒤에 나무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 세력이 저하되던 나무들이 반전을 이루어서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그냥 황금 오엽성입니다. 그냥 오엽성도 좀 그러는데 구하기 힘든데 이런 황금 오엽성을 구해 가지고 이게 오랜 세월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 그게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제가 소개 못 해드린 나무들도 많고 구석구석 숨은 나무들도 많아 가지고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나무들입니다. 으름나무가 이게 뭐 으름이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엄청 숲이 한번 보세요. 황피 으름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세월을 견뎌낸 이 나무 하마터면 못 보고 그냥 갈 뻔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 뒷부분도 상처가 없이 상처가 난 채로 한 줄 알았더니 꼭 다 덮었어요. 또 뭐 요따구 나무들이 다 있어. 이런 나무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즐거움, 이런 소사나무는 보지 마세요. 이런 나무는 예술에 오면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소사들 원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베어트리의 소사나무만큼은 제가 산 몇 수입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가지지 못한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나는 나무도 많고 주로 우리나라 수종인 느릅나무, 팽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이 종류를 해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모형, 특이한 특히 엽성에서 이 황금색을 띠는, 황금 자체가 부귀영화 상징이잖아요. 그런 나무들, 그리고 이 엄청난 규모,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야외 분재 전시장 같습니다. 저 앞에가 온실이 아까 제가 저 소품들 전시되어 있다라고 한 곳이고, 또 그 앞에 또 분재원이 또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분재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입장료, 우리가 속된 말로 뽕을 뽑는다라고 그러죠. 뽑고도 남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분, 또는 이제 선선해진 날씨 배경으로 주말에 가족들이랑 함께 저 당근 사가지고, 당근 참고로 한 컵에 2,000원입니다. 당근 사갖고 곰 입에다가 꼬린하는 즐거움도 함께 누리시면서 산책 삼아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분재인이 도달해야 될 목표, 지향에 대한, 생각났어요. 롤모델. 그 분재인의 롤모델 같은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고 나가신 분들한테 서운하시도록 이분도 지금 마지막 안배를 여기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최근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93살이에요. 믿기십니까? 이분이 숨겨놓은 비장 가든이 이분의 호를 따라서 이 송파원이다라고 하는 이 공간에다가 이 나무들을 또 모아놨어요. 관람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쪽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자, 대왕송 어쩌다가 분재 경매 한 번씩 나오죠? 저게 뭔 분재가 되나 했는데 이렇게 키우니까 오랫동안 세월을 갖게 되니까 나무가 또 굉장히 특이해집니다. 그리고 다 나무들 다 어디 갔어? 자, 여기에는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 나무들만 여기에다가 지금 다 모아놨다고 하는데 나무들이 다 안 보입니다. 그냥 오리 닮은 나무도 있고 여 앞에 부분은 오리 같은데 뒤에 부분은 보면은 캥거루 꼬리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여기 기형의 동물을 닮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요 속리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엄청난 주목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큰 주목 줄기에다가 나무 두 줄을 붙여서 이렇게 연출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건 연출은 연출인데 소나무 한 그루입니다. 이 나무 밑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두 손을 제가 높이 들고 촬영을 하는데 영상이 제대로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적송입니다. 그래서 이 분재를 떠나서 여기 분재 있습니다. 단풍나무, 그 다음에 여기도 중국 단풍, 석부작, 일본에서 수입한 나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나무, 그리고 그 뒤에 미녀 한 분이 숨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발견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그 다음 느티나무인데 들어가면은 뚱뚱한 사람 한 3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사람이 아니네. 좀 더 인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간주, 우리 여기 명예회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나무들만 여기다 모아놨다라고 하는 핵심 컬렉션입니다. 곰솔 해송인데 모양 자태 저 뒷다리 하나 빼는 거 한번 보세요. 응?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위가 찡겨 있는데 요게 일부러 찡긴 것인지 자연에서 찍힌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저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으로 찡겨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오랜 세월이 이렇게 만듭니다. 저도 팽나무 하나가 이제 요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대작은 아닙니다. 소사나무, 특별히 아끼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월을 오래 묵은 티가 나는 그런 나무고요. 역광이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때가 그렇습니다. 향나무, 그 다음에 이 보기에도 엄청난 주목 한 주입니다. 750년 됐다라고 그러는데 요 좌우 길이가 거의 한 1m, 2m, 3m, 4m, 5m, 6m, 한 8m에서 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안 지어놨네요. 뭐 요건
입이 반짝반짝 빛나는 가온비 나무인데 이건 또 품종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 숲이 아주 깔끔하게 정갈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경꾼이 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한가한 편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무를 볼 한 사람을 위해서 나무 한 주 한 주에 깃들인 정성이 웬만한 전시회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해요.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너희 집은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이 나무를 갖다가 손질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사자두 단풍. 제가 그 틈틈이 우리 그 부감독한테 또 김모 사장님한테 여기 담 넘어가서 가져오라고 했던 나무가 바로 요 나무입니다. 뿌리빨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한 1m 정도 되는데 이게 사자두입니다. 나중에 사자두가 이렇게 비싸질 줄, 어떻게 이렇게 비싸질 줄 알고 미리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키워온 이 소장하신 분의 그 해안이 좀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상처 흔적 별로 없습니다. 선들도 참 예쁘고요. 수형 또한 이 부부가 백년해루를 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지금 수령을 보니까 2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220년 세고 있었겠습니까? 대개 220년에서 250년 정도 됐겠죠. 그 뒤에 지금 엄청나게 큰 나무가 지금 팽나무인데 팽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찍고 있을 때 우리 그 명예회장님께서 이 나무를 모으셨던 이 명예회장님께서 저 녀석 못하나 하고 제 뒤에서 한참을 카트를 타고 가시다가 지켜보셨다는데, 회장님, 명예회장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자, 소사나무, 그 다음에 죽은 나무도 이렇게 저기 황금사철이죠. 금사철을 입혀놓으면 저렇게 변합니다. 요건 산수유가 이렇게 이쁘게도 클 수 있구나. 근데 이 수피가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봐보세요. 숲이 돼요.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살아왔는지. 하여튼 그냥 저 혼자 감탄하고 즐기고 괜찮습니다. 이 느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 하나. 진백. 굉장히 재밌는 그 어떤 만화의 주인공이 아마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실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나무는 이 나무가 아니고 이런 소사입니다. 우리나라 소사나무가 정원수로 얼마나 이쁘게 클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 같습니다. 봐보세요. 이 오랜 세월, 이 넓은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그 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엄청난 이용을 자랑합니다. 이게 무덤이라고 그러면은 이 앞에 그 석장성 있죠? 석장성처럼 이 두 나무,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나무들도 엄청난 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마치 그 묘지 앞에 그 두 개의 석장성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자, 이 나무들 제가 이 근접은 촬영 않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십시오. 이제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잘생긴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분재 네. 유튜버 이재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오늘 도착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우리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3시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마침 잘 됐구만요. 예. 근데 우리 그 회장님 얼굴 좀 가까이 좀 잡아보시죠. 이 늙은이 사진 뭐. 몇 살로 보이십니까? 아, 저는 이미 나이를 저렇게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뭐 정정하셔. 아, 보니까 네. 저도 미처 뭐 알아뵀는데 여기 바로 이분이셔요. 그 지금 분재 이게 모으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한 30년 되지요. 30년이요? 네.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네. 그 분재 수집을 하기 시작해서 예. 많은 데 댕겼어요. 예. 일본도 가고, 예. 일본은 여러 번 갔고, 대만도 가고, 예. 그래가지고 좋은 건 주머니에 여유만 있으면 안 준다는 것도 사정 해가지고 상고의 예의를 베풀고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고 뭐 이런 게 해서 수집을 했죠. 내가 정원을 처음엔 꾸미기 시작했어요. 한 예. 60년 전부터. 예. 어떤 마음으로 그 정원을 꾸미셨어요? 내가 부잣집 딸한테 장가를 갔어요. 아유, 운 좋으셨네. 내 LG 딸이 내 와이프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또 우리 집도 부자였고요. 이재형 씨라고 국회의장님 하신 분이 아, 내 형님이 되시고. 그럼 경주시십니까? 응? 경주시세요? 내 전주이가예요. 전주시세요? 내 전주이가지요. 그리고 대림산업 창업한 사람도 둘째 형님이고. 우리 그 소위 지주였죠. 옛날로 치면 우리 아버지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해서 주머니에 여유가 좀 많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하루는 와이프 보고 우리가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낭비하는데 예. 저거 하고 좋지 않은 막 내 씀씀이가 많아질 테니 예. 우리 뭔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예.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 은행으로 생각하고 예. 나무를 사다 심자. 예. 그 와이프도 동의를. 남들 다 안 하는 생각을 하셨네. 네. 그 동의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해가지고 주머니에 여유만 있으면 전국 댕기면서 좋은 나무를 사가지고 갖다 왜 심어. 근데 저희 집은 안 오셨을까? 네? 왜 저희 집은 안 오셨을까? 글쎄요. 글쎄.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여 년 전부터 분재에 또 매력을 가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분재를 사 모으기 시작하고 또 가꾸기 시작하고요. 난 취미가 좀 많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또 혼자면은 남바를 내가 꼭 해야 한다. 한때는 양난을 갖다가 내가 해가지고 20만 분 가량 양난을 키웠어요. 20만 분이면은 그 양난도 내가 개척자예요. 그 일본에 가보니까는 양난을 과거 재래 방법은 분주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둘이 되고 둘 가지고 넷이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비쌌죠.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는 이걸 조직을 따가지고 조직을 배양하는 이 기술이 있어요. 그 동경제대 교수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7고의 예의를 베풀었어요.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그때 내가 금성사 사장인가 할 때인데요. 그 이사장한테 내가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한 20년, 한 30년 전이라고만. 그 사람의 그 기술을 갖다가 전설받기 시작해가지고 그린 벤치를 사가지고 거기서 조직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지요. 그래서 이제 한때 양남만 한 20만 분까지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구독자님들은 주로 이제 분재 쪽, 나무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 네. 그 어떤 후배들한테 만약에 지금 후배 분재인들한테 말씀을 남겨주신다 그러면 어떤 조금 이 나무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분재를 한다든가 하는 건 인내심이 좀 있어야지요. 그 일본 같은 데 가보면 2대가 3대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던 걸 승합해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한 거 아이고 안 한다 그러고 그 1대에서 끝나니까는 거기서 좋은 분재가 나오질 않고 저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 뜻한 게 있으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집중을 안 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니까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요. 그 모든 건 꾸준하게 하면요 결과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 이 나무들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일본 가서 저 주먹 저기 큰 게 있습니다. 북해도에 가서 샀는데 이걸 가져오는데 세관에 흙 하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북해도에서 추록에다 싣고 닷새 동안을 후쿠오카 가장 와가지고요. 그냥 북 끝에서 끝까지 온 거지요. 그 후쿠오카에 와서 이제 개인집에 마당을 빌려가지고 그 물로다가 깨끗이 저걸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말르깨배, 뿌리가 말르깨배 이끼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도나이카에 뭐지 그걸 세도나이카가 일본 말인데 저는 검역을 거쳐서 통관을 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안 걸렸죠. 질첩에 가져온 건 북해도에서 오는데 배가 오다가 항구마다 들려가지고 짐 실으니까 항구에가 오는데 2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싹이 나버렸네, 그만. 그러니까 살 확률이 좀 적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1월 달에 가서 북해도에서 출업을 가지고 후쿠오카로 와서 후쿠오카에서 5개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이제 박스를 짜가지고 가식을 해가지고요. 2년 동안을 했더니 다 살았어요.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차광도 해주고 뭐하고 잘하실 테지만요. 그래가지고 식물은 정성 들이면 보답을 하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랑 곁들이면 꼭 보답합니다. 네, 그건 뭐 정확한 아주 저거예요. 선생님, 내 손 좀 보세요. 손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가위질 이거 보세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가위질하고 이거. 저는 아직 멀쩡한데 언제 해야 네. 그만큼 구부러지죠?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굳은살이 붙이고 아직도 지금 일을 하시죠? 지금도 하지요. 그러니까 서울서 조금 이제 힘이 드니까 서울 집에 가서 사흘 있다가 나흘은 여기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지내고요. 좀 실례되는 질문인데, 네?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 개인 기업체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역임하셨던 사장님이라든가 회장님들 이렇게 수명을 보면은 네.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는 나무 하시면서 오히려 수명을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나무 앞에서 바르셔. 원래 제가 구남매의 막내인데 예. 근데 참 건강하고 막내로
우리 어머니가 날 46살에 낳았어요. 예. 그런 요즘 같으면 누가 46살에 애 낳았어요. 근데 날 46살에 낳았었는데, 그래도 내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는 배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럭비 선수를 했어요. 예. 아주 유명한 럭비 선수였어요. 또 대학은 연희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미국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그 3년 있다가 와가지고 처음엔 한군에 시내 직장인 한군에 들어갔어요. 그 외국부에서 3년 이러다가 LG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LG에서 은행 그만두고 와라. 그래가지고 LG에 40년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이니까 LG 하면은 엄청나지만 사실 그 우리 회장님이 결혼하실 때는 아마 60년 정도 그렇죠. 전에 60년 조금 전이죠. 그때는 LG가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그냥 금성. 그래도 그때 이제 치약하고 뭐 치약하고 저 네. 비누하고 맹기려 가지고 그렇지. 그랬다가 이제 전기 제품 맹기를 시작해가지고 커지기 시작했지요. 그 이제 금성사를 인수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치하고 비누를 만들던 회사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처음에 시작했지요.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취미생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사실 근데- 결과가 근데 이쯤 되면 취미의 범주를 떠났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 결과가 네. 진짜 많은 분들한테 힐링이 되게 해주시고 또 롤모델도 되어주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 모으시고 가꾸시고 그렇게 현재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네. 해주신 점에 대해서 후배 분재인으로서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또 아들이 내 뜻을 받들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말이면은 꼭 와서 일을 하고요. 그 아드님이 작년 겨울에 저희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아, 맺어서 제가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어쨌든 있구만요. 오늘 건강하십시오.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 건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부인 감사합니다.